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경남도 의원 당선인들이 의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최다선, 최다 득표의원은 누구인지 만나봤습니다. 경남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이른바 여성 돌풍이 불었습니다. 의석 과반이 여성으로 채워지는가 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 당선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중인 김해 신문 1지구가 보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조합과 마을 주민 간의 입장을 민원25에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13일 밤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방에 있던 50대 여성 한 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경남도 의원 당선인들이 지난주 의원 등록을 마쳤는데요. 제12대 경남도의회 의원들로는 어떤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가장 많이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 그리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의원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진주시 제5선거구 김진부 경남도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4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도의회에 입성해 한 차례 낙선을 빼면 제8대와 10대, 11대, 12대까지 자리를 꿰찬 겁니다. 김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등에서 줄곧 서부경남의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제가 제12대 경남도의 4승인 최다선 의원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더 많은, 더 큰 일을 하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성군 제1선거구 백수명 경남도의원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80.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의 선택을 받은 셈입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재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짧은 1년의 의정활동이었지만 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의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해가지고 이번 당선이 됐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우리 약속은 꼭 실천으로 또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하는 진정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6명을 포함해 당선의 영예를 아는 경남도의원은 모두 64명. 제12대 경남도의회는 다음 달 초 개원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14일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8일간 제39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 1차 본회의 이후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합니다. 21일 오후 2차 본회의와 함께 폐회연이 열리면 제11대 경남도의회 활동이 모두 끝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11대 도의원 가운데 약 19%인 11명만이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 경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여성 돌풍이 불었습니다. 의석 과반이 여성으로 채워지는가 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 당선 비율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지방의회에 불고 있는 변화 조짐을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지역 당선증 교부식, 대기석에 앉은 여성 당선인들이 눈에 띕니다. 남성 의원 위주였던 고성 군의회에 여풍이 분 겁니다. 민선 8기 고성 군의원 당선인 11명 중 여성은 김원순, 김양숙,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허옥희 등 모두 6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고성 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자 경남의 시군의회를 통틀어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여성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군 지역에서 이룬 성과라 의미가 큽니다. 가만히 남는 여성 의원들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의정 활동 또한
많은 주목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나은 정책으로 또 더 좋은 기회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고 창원시 의회도 전체 의원 45명 중 여성은 지역구 11명과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총 14명. 지난 2018년 선거의 9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선 이상의 여성 의원도 2명이 배출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무게감 있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4대 의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여성 의원에 대한 약간의 배려 의석을 조금 선배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신나게 또 자신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으려니 조금 그 여성 의석 배려 원 구성 안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지역구 여성 당선인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시대를 맞이한 기초의회, 새로운 정치 바람이 광역의회까지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김해의 한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보상 문제를 두고 조합과 주민들 간의 불화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민원 25에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6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김해 신문 1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난 2016년부터 조합이 구성된 후 추진된 이곳은 개발 완료 후 이익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땅으로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 원주민과 공장은 땅을 보상받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시개발 기간 동안 갈 곳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지작물에 대한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보상액이 적어 전셋집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환지 도시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체부지를 권한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합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방식을 결정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지작물에 대한 보상 외에 현재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한지를 받는데 무슨 땅을 살 돈까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 건물하고 공장 기재 이전비하고 영업 보상비하고 이런 것밖에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김해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특정 인분이 득을 보게 되면 또 나머지 또 조합원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개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합 측은 도시개발 사업 기간 주민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대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세대출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보상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우리 지역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달 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청약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상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철입니다. 네, 이달 내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때문에 수도권 청약 시장이 경직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수도권은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은 더욱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2만 8천여 가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지난 5월에도 분양을 계획한 단지들이 일정을 연기하면서 분양 실적이 계획 대비 57%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수요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사실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이죠. 이처럼 그 수도권에 청약 열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분양시장이 다시 청약자들이 몰릴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극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경쟁도 치열한 데다가 들어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창원 지역의 올해 청약 물량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올해 창원에서는 아파트 1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이미 분양한 아파트도 있지만 하반기에 분양을 서두를 물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고 다음이 조합 아파트,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물량도 많은데 마산 양덕 이나 해운구에서 상당한 물량이 선보일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도 창원 성산구에서 약간의 분양 물량을 선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로는 창원 사화공원 특례 개발로 이어지는 대단지가 곧 분양할 예정이며, 창원 북면 쪽에서도 몇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신규 물량 분양이 올해 중에 공급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H공사에서 짓는 행복주택도 400세대가 마산 가포에서 올해 중에 분양 계획을 갖고 있죠. 네, 끝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방 분양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인기는 여전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 청약 시장은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들은 브랜드 파워를 앞세우고 어려움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은 무조건 브랜드만 고집하기보다는 아파트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청년층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을 올해 4,700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정부의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는 게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와 함께 경남 지역의 청약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통영시 미수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방에 있던 50대 여성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서 추산 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지점에 담배꽁초가 여럿 발견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창원 지역 투표소에서 보행약제 참정권이 제한된 곳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투표소 총 322곳 중 80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있는 곳이 22곳이었고 그중 3곳은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점자 유도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제3대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조형래 경감이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경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제3대 회장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조형래 직장협의회장은 경찰직장협의회 전국연합회 출범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